자, 두 번째 중도라고 한 요 부분 각주. 이치든 물질이든 그것은 옳지 않다. 이걸 보면서 다시 보세요. 우선 생각의 작용에서도 그것은 통하는데 정반대의 의견을 놓고 심사숙고하는 태도는 솔직하면서도 꼭 필요한 고찰의 방법이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솔직하게 자문하면서 가는 것.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 할 때도 거의 뭐 맞는 얘기죠. 근데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깨달음의 과정을 올라갈 때도 똑같아. 중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전에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한 적 있죠.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회색 분자 같은 게 아니에요. 이도 흥, 저도 흥,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게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하죠. 오히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면의 정반대의 견해를 나란히 놓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것. 마음 공부 또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의 솔직한 태도. 이것이 오히려 중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죠. 빛이 있으니까 나는 원래 어둠이었으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싸움의 원리가 여러분의 깨달음의 과정, 궁울하는 과정, 뱀이 꼬아서 올라가는 과정, 차크라가 올라가는 과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치다. 이치. 탐구하는 자들의 솔직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용기를 통한 소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했죠. 여기 써놨네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철저하게 곱씹어 봐야 돼요. 철저하게. 용기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제가 자꾸 왜 용기거리는지, 내면의 또 다른 나 혹은 정반대의 의견을 놓고 자문할 용기도 없으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소통이 될 리가 만무하죠. 그런 분들은. 이런 자세에 중도라고 하는 말을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설정을 바로 하시고 중도를 다시 하셔야 돼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싸움의 과정이다. 그 전제는 반대의 의견 또는 다른 나를 놓고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내 속에서 흥정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일단 스톱을 걸어놓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솔직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런 버릇이 깨달음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수행이나 깨달음, 존재의 의미를 알려고 하거나 사람을 도우려 하는 등의 목적은 이미 그 목적이나 자신의 의심이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라는 판단이 당신 내면에서 확고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에요가 좀 비꼬았죠. 깨달으리라 하거나 존재의 의미를 알려 하거나 사람까지 도우려고 해? 이거 너 네 속에서 뭔가 뭐 잘못된 어떤 맹목적인 것에 끄달려가는 작용 아닐까? 이런 말이죠. 정당한 목적, 세간에서 위대하다고 칭하는 목적을 갖는다 해도 우리같이 예를 들면 인류에 막 이렇게 부르짖어요. 예를 들면 목적을 갖는다 해도 자신의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목적 의식은 모두 타인, 책, 스승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조합된 것일 뿐이다. 우주 세상에서 망가진 선생님들을 보면 조합, 제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해가지고 여기 똑같이 쓰잖아요. 여기도 말 표현을. 타인이나 책이나 스승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조합된 것일 뿐 명료히 하는 방법도 기존의 수행을 통해 통해야 할 이유라곤 전혀 없다. 기존의 수행 방법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허접한 정보 조합일 뿐이다 이렇잖아요. 에오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신 손으로 다듬어 철저하게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이 말 창조. 제가 그래서 창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창조력을 통한 창조를 알아야 된다. 우주 세상의 물리적 창조의 허점이란 이미 창조성이 없음을 말하는데 이 말도 잘 보셔야 돼요. 같은 창조라 그래도 저는 우주와 무주의 창조는 다르다고 했죠. 같은 창조라고 해도 실제로 물리 세상에서의 창조는 우주선을 띄워야 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목적이 일단 있죠. 물질 세상에서는. 일단 목적 자체는 달라요.
기존 지식의 조합 전문가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무주 세상에 무력이 동반되지 않은 거짓 창조성에 의한 물질 세상에서의 창조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한계가 있거나 나중에 들통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 과학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동무들은 눈치채요. 아무리 깨달았다는 어떤 선생님이 딱 나와도요. 그 가르침이 핵심은 변하지 않죠. 우주적 이치, 일시무시, 어마무시의 힘 같은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치로서 존재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 갔다가 저기서 갔다가 그냥 창조력, 창조성이라는 거는 전혀 없이 그냥 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죠.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동무들은. 그것을 확인하면 돼요. 아, 창조력이 없구나.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무주 세상에서의 존하는 힘이 부족하구나. 아, 무심이 모자라는구나. 무력이 발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은 소리라도 위치가 다르다. 이 설명이죠. 이쪽 위치하고 이쪽 위치는 다르다. 자, 목적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또 그에 이르는 수단 또한 당신 본래의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신적 탐구의 바람직한 목적이나 의문일지언정 처음부터 당신 고유의 의문이나 목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애호스럽죠. 애호스럽죠. 고찰하는 순간 너는 아니잖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의미 없잖아. 이런 의미. 첫 걸음마저 자유스러운 정신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다분히 세간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극명히 우주세상 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극명히 우주세상 안을 얘기하고 있어. 진정한 철학자들은 그곳에서 우선 멈춘다. 이런 표현도 좋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심도 있게 자문하고 다소 멍청하게 집중하지 못했음에 의심을 갖고 자신의 의문 자체를 향해 다시 묻는다. 진정한 철학자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는 결코 목적 달성을 향해 치닫는 것이 아니고 결코 그 답을 찾으러 나서는 것도 아니며 그저 다음과 같이 통찰하려고 한다. 에오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진정한 철학자는 에오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이 진정한 철학자. 처음부터 나는 무엇을 또렷이하려고 했을까? 내가 무언가를 명료히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대체 무엇을 또렷이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는 것일까? 처음부터 또렷함과 또렷하지 않음이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가? 나는 정의할 수 있는가? 막연히 감각적으로 또렷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것은 답을 찾을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거 동무들이 들어도 돼요.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힘을 알면 여러분들이 또렷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에오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확장시켜 보자면. 애매모호한 것들은 답을 찾을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우주 세상에서 지지고 볶는 이치를 여러분 여기 안에서 그냥 계속 못매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된 정보로 조합된 아주 2000년산 허접한 정보로 조합된 옛날 책이나 경전 이런 것들 소중한 것들은 있지만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계속 파면 소용없다는 거죠. 40년 세월 어떻게 보상받으실 거예요? 50년 세월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그래서 깨달으셨나요? 30년 공부해서 깨달으셨나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매면 나는 또렷해야만 한다고 왜 생각할까? 세계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세계란 도대체 뭐지? 처음부터 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인가? 점점점 깊이 들어가죠. 처음부터 알고 싶다는 나의 질문은 명확한 것인가? 질문 자체도 질문하죠. 무엇에 대해 알고 싶다는 질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싶다는 질문 자체가 진정 명확한 것일까? 질문 자체가 또 명확한 것일까? 라고 또 질문을 하죠. 나는 만물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럼 만물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이 고찰에 통찰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드러나 있는 단어들과 이치들과 사이사이에 지나가고 있는 어떤 현상들까지도 계속 꼬집어서 계속 고리를 걸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의미란 무엇인가를 나에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나? 국어사전에 의하면 의미란 표현되는 내용, 이유, 동기, 가치 등이 되는 것. 의미라는 정의조차도 이것으로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국어 사전에서조차 정의되고 있는 것이 그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 까딱 잘못하면 내가 만물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말해도 지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입으로만 만물이라 말해본들 정작 나는 만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주인들은 이런 상황이죠. 대부분의 우주인들은 말로는 만물 거리는데 만물이 뭔지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 만들어낸 그냥 만물의 정의들만 그냥 만물상처럼 떠들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만물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와 시간의 고찰과 일시무시의 이치를 그 한 문장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고찰이 되면 애호는 할 말이 없죠. 이거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만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어머니라고 일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만물의 어머니, 천부경의 일시무시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물의 어머니는 나를 그 이전에 있던 무심으로 쪼개었고 늘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일 본능까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문장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물을 통찰할 때, 고찰할 때 또는 시간에 대해서 통찰하고 고찰할 때는 애호스러운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지 거기에 자명한 답이 나온다. 정의할 수 있는가? 이거 정의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의 허점을 파서 거기를 설명해낼 수 있는가? 맞는 이치를 갖다 대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그런 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애호스러움보다 훨씬 높은 통찰인 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설명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무의 자리에서 보니까 그 말할 수 없죠. 이런 비슷한 얘기로 실체 없는 얘기를 떠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주 밖에 둥둥 떠 있는 사람들. 하등 쓸데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분해 내셔야 돼요. 가끔가다 맞는 이치는 얘기하지만 어이가 없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이해해요. 저는 다 이해하는데 내려와야 돼요. 여기에 존하는 힘이 훨씬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분들.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그분들이. 만물이라 말해본들 정작 나는 만물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의미를 말해본들 만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해본들 각 생물의 생존 상태 시점에서 의해 실로 그 의미가 무한해진다. 그 속에서 대체 어떤 의미가 의미를 지니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통찰을 계속하죠. 의미라고 하는 거 말해본들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호식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호 이 자리에선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 맴 돌고 있는 거 딱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호는 자기가 넘었다고 요 바운더리 안에서 또 여기서 맴 돌면서 말하시는 분들 많죠. 불교 공부를 조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애호보다 사상철학 종교적으로 어떤 깨달음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요 이런 의미 어떤 건지 다 알아차려요. 그리고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못한다. 어디 둥둥 떠 계신 분들은 애호보다 위치는 높을지언정 하등 쓸모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등 쓸모가 없다.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 건데? 이 질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게 착륙하라는 소리예요. 알았어. 애호의 허점 이런 거 있어? 죽음이라는 게 그거야? 깨달음이 이거야? 만물의 의미도 질문에는 의미조차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거 알고 있는 당신들은 그래서 뭐 할 건데? 거기서 그것만 떠들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이치가 맞아요. 이건 이 이치가 맞습니다라고 떠들고만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 중독이에요, 중독. 이치에 이치를 꼬리를 물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말장난하고 있는 거 중독. 갑갑하죠. 갑갑해. 제가 인제 어느 정도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맞추다가 인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걸 멈추거든요, 저는. 그것도 제 방편으로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안 돼, 그게. 그러면 저는 그냥 인제 거기서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집중하는 게 낫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되는지 이런 위험성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맞는 줄 알고. 하등 쓸데없는데. 여러 우주 현상의 의미, 사실, 법칙이 고작해야 수만 년에 걸쳐 사물의 원인 관계가 확실해진들 그 지식의 유용성은 과연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가? 우주적으로 봤을 때 딱 맞는 얘기죠. 우주 이치가 알아서 뭐 할 건데 거기엔 한계가 있어요. 저도 같은 얘기 하잖아요. 우주적 이치를 알면 정말로 단순한 원리로 우주는 그저 돌아간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진짜 단순한 원리로 우주가 돌아가죠. 그것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제가 그간 설명했던 예나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죠. 그 원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미시세계로 가든 거시세계로 가든 다 똑같은 이치로 돌아간다. 아주 단순한 원리로. 에오는 우주적 차원에서는 이런 능력이 출중하다고 볼 수 있죠. 우주 세상 돌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 자명하게 본다 이 소리예요. 에오는. 이 위를 못 봐서 그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머무르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것은 다분히 스스로가 명료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자위하는 거다. 중독성이 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사는 의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법칙에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저 자신이 지각할 수 있는 좁고 좁은 범위, 정직하게 말하면 나의 만물이라 할 수 있다.에 대해 명료히 할 것 같은 좁고 좁은 진실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운더리를 작게 작게 생각해 봤을 때 고작 내가 이거 알자고 하는 짓이야? 까딱 잘못하면 나는 만물에 대한 물음을 마치 정신적 탐구인 양 거짓으로 과장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착각하지 말란 소리죠. 저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서 지금 지구 바운더리 안에서 환을 돌리고 있는 것을 마치 우주 범위 밖에서 환을 돌리고 있는 거냥 착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만물에 대한 물음을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물질 세상의 지구와 바운더리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죠. 이런 만물에 대한 의미를 마치 정신적인 탐구인 양 거짓으로 막 과장을 해 가지고 실제로는 여기서 돌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일전에 지식도 중독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우주의 이치를 아는 지구적 섭리풀기 중독 이 표현. 지구적 섭리풀기 중독, 우주적 섭리도 아니에요. 이것도 중독성이 강하죠. 막 우주 이치 깨달으려고만 하는 것 이것도 중독성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구적 섭리풀기 중독 이거. 작게 말하면 여기서 권력과 지식과 돈과 명예로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을 포함한 바지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이거죠. 지구적 섭리풀기 중독에 걸려서 일단은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게 맞긴 맞죠. 지금 그들이 이 중독성 때문에 이게 물질의 중독성인 거예요. 똑같아요. 물질 과학의 중독성하고도 똑같은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죠. 이거. 말로만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거짓으로 속으로 흥정하면서 아 이거 약한데 나는 하느님이 있어. 자명하지도 않은데 내 안에는 참나가 극하게 있어요. 진화가 있어. 막 이런 속으로는 흥정하고 있으면서 각인도 안 되고 확신도 없으면서 가짜로. 이거 위험해요, 여러분. 하지 말고 섭리를 알았으면 그래서 무엇을 할 일인가 자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하느님이 있고 내가 신임을 눈치챘어도 그게 끝이 아니다. 거기서 끝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어보다 조금 높은 우주인, 우주적 좀비. 우주적 좀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냥 널린 신선, 하등 도움 안 되는. 어디에 도움이 돼요? 그분들이 다른 우주, 다른 지구에 도움이 돼? 우리 지구에 도움이 돼? 하등 쓸데없이. 그런 느낌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구별에 내려오십시오. 그분들 제대로 제발 그 위에서 떠들지 말고. 이거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지금 동무분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계속 질문하세요. 만물에 대한 물음을 마치 정신적 탐구인 양 거짓으로 과장평가하지 말고 이 말처럼. 그 정신적 탐구 또한 그저 우주적 이치 정도로 깨닫는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천부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단 천부경은 우주적 이치를 아주 자명하게 81자로 딱 설명해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주적 이치 이거 다 알아요. 이제 우주적 이치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그러는 거예요. 10과 무와 0 이 사이를 들여다보는 게 동무들이에요. 이제 천부경 81자로 끝내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개나 소나. 천부경 81자에 여러분 여기서 못 매면 안 돼.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주세상, 무해세상 10과 무와 0 사이를 열어드렸기 때문에 천부경과 천부경 8 사이를 벌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부경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천부경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한테 먹길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나오면서 영지주의가 먹잇감이 이미 된 것처럼 천부경도 그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거짓 가르침을 살짝 포장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엄청 뿌려댈 거란 말이에요. 이 이후부터는. 그래서 천부경을 지금 초반에 저 같은 사람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양심을 걸고 진짜 자명함을 걸고 얘기하시는 초반에 나온 우리 카페에 있는 선생님들의 기초 강의가 그래서 소중해요. 그거 다 드러나야 돼요. 미리. 다만 주의할 점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열어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초 삼고 이 세상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것. 무조건. 이제 천부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부경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도 없는 천지인,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도 아니야. 우리는 무부경. 이제 그냥 또 무부경 다음이 있죠, 우리는. 그냥 무. 이것도 방편. 말장난 같으세요, 여러분? 말장난 맞다고 쳐요. 맞다고 쳐.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장난을 받아들이셔서 천부경을 벗어날 건지 무부경 뭐지? 헛소리 아니야? 쓸데없는 거 아니야? 천부경 안으로도 충분해. 그러면 우주세상에 탁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절대 천부경 안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일시무시 이전과 일종무종 일 이후 그 사이를 벌려서 무주세상, 무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를 살려놔야 되는 목적. 왜 일시무시인가? 일이 시작하고 무가 시작했다. 일이 먼저 나갔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돼요. 그 뒤에 무가 있었다고 하는 걸 눈치채고 일종무종 일이 또 나왔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미시세계 거시세계를 동시에 펼치면서 여러분이 우주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무엇이 있다? 이치가 있다. 이치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누가 있다?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은 거기를 만나야 돼요. 거기를. 우주적 이치에서 꼴랑 여기 있는 우주적 이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알아차리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은 마주치고 지나가야 돼요.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 여기서 꼴랑꼴랑 나 우주 만났어. 여기 절대 모양 착각하면 뭐예요? 우주적 좀비 끝.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주적 이치 정도 깨닫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다.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요 밑에 부분. 두 번째는. 자, 아는 것 명료함.
아는 것, 명료함. 이 명확성에 대해서 이제 고찰하고 있죠.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는 것, 명료함. 그 누구도 보증할 수 없다. 이 뉘앙스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주적 통찰을 하다 보면 저게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이치 말고는, 강력한 이치 말고는 무엇이든 무언가를 아는 만큼 인간은 너저분해지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여기서 알려고 지지고 볶아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게. 그것이 무엇이든 깨달음이든 우주의 의미든 무언가를 알 때부터 또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다 크게 또렷이 하지 않음에 불과하진 않을까. 이 바운더리를 애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꼴랑꼴랑 거려봤자 더 큰 바운더리가 있는데 조금 더 큰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조금 더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그거보다 더 있는데 명확성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끝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투라고 보면 돼요. 에어도. 이미 잘못 열린 육방세계에서 알고자 하는 것, 명료히 하겠다고 하는 것 이미 이거 깨져 있다는 거죠. 제 표현으로는 삐뚤어진 진리 세상, 잘못 열린 육방세계에서는 아무리 알고자 하고 막 명료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 자명, 양심 그 안에서 찾아봤자 방법 없다. 그것은 공작을 날지 못하게 하는 너저분한 장식일 뿐이며, 제가 초반에 예를 든 거죠. 다시 썼네요. 생각이 나서. 지식의 굴레가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면서 그저 더욱 촘촘해지는 미로만을 헤매일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꼬리 긴 공작새, 더 촘촘해지기만 하는 미로, 여러분이 왜 스스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저 공부를 위한 공부하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면 이용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육방세계 어쩔 수 없이 났으니까 먹고 살려면 해야 돼. 하지만 그것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깨닫기 위한 공부, 무를 만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우선은. 먹고 살기 위한 공부 방편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흥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용기를 내서 깨닫기 위함으로 한 걸음 더 나가고, 그 안에서 또 스스로 흥정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으면 무에 닿도록 한 걸음 더 용기 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에어식으로 말한다면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만 파지 말고 그러면 공부 왜 해요? 질문. 그럼 공부 자체는 왜 존재해요? 이렇게 또 질문. 더욱 질문해야 돼요. 더욱 질문. 여러분 도대체 공부 왜 하세요? 제가 자꾸 묻잖아요. 자꾸. 공부 왜 하세요? 왜? 스스로 심각하게 자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왜 하냐고 하는 자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 자체는 왜 존재하고 왜 해야만 하는가? 공부 자체는 왜 있는 것인가? 내가 공부를 왜 하지? 이 질문뿐만 아니라 공부란 건 그럼 왜 있는 거야? 파생시켜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강력한 이치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무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화미소의 작용으로 일시무시 힘만 알면 그 정도는 웬만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다. 다 정의할 수 있다. 다 말할 수 있다. 꽤나 자명하게. 동무분들은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으시니까 믿으시고, 어, 이 질문 아직도 허덕이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질문 다시 해보시고 용기 내서 과감하게 다 때려치세요. 공부를 놓으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놓으란 소리가 아니라 그 쓸데없는 것에 내가 얽매여 있는 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흥정하고 있는 거 알아. 아, 이게 내 욕심이구나. 아, 이것 좀 쓸데없는 건데. 이런 것들 킵 혹은 패스. 이치, 정확하고 강력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동무들은요, 여러분, 무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흘려도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안감 갖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굳게 믿으세요. 믿음. 어디 이상한 하나님 찾지 마시고 천지인신 찾지 마시고 마고신 찾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강력하게 믿으란 말이에요. 자뻑하란 소리는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요만큼 깨달았다고 자뻑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우주적 좀비. 끝. 자, 우리 9장은 요 정도로 마칠게요. 이 정도로 마칠게요. 스스로 질문하는 동무들이 되자.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